예, 안녕하세요. 문학과 3 플로리딩 2주차 2차 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주차는 이제 3주차도 마찬가지겠지만 계속해서 이제 자기 경영 역량입니다. 주로 이제 2차 시에 제가 작품들을 조금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2차 시에 이제 생각해 볼 문제들을 조금 제시할 겁니다. 그래서 뭐 1차 시가 역량 중심과 관련된 강의라면 2차 시는 작품과 관련된 강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2차 시에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요, 연어라고 하는 작품의 작가, 안도현 작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고요. 작품 연어가 지니고 있는 의미들에 대해서 좀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합시다. 뭐, 전체적인 줄거리 서사도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어떤 특징들, 또, 그리고 이 작품에서 가장 인상 깊은 장면들, 뭐, 인상 깊은 장면은 제가 이렇게 체크해 놓은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도움 시스템에 탑재되어 있는, 자료실에 탑재되어 있는 작품들을 살펴보시면, 뭐, 이 작품이, 나는 이 부분이 인상적이었어. 라고 하는 부분을 찾아내면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자기 경영 역량과 작품 연어에 대한 각자 생각해 볼 문제들을 제가 마지막에 이렇게 하나씩 집어 넣을 거예요. 그러면 그 생각해 볼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뭐 간단하게 노트에다가 정리를 해 두시고요. 근데 그것을 활용하셔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뭐 과제를 제출한다던가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볼 때 기본 소스로 이렇게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이건 우리 도어 시스템 화면이죠. 여러분들 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이제 강의실에 들어오시면 문학과 3 슬로우 리딩 강의가 있죠. 이제 여기에 들어오면 제가 여기 이제 강의 자료실이에요. 강의 자료실에 보면은 일단 두 가지를 하나 올려놨습니다. 하나는 문학과 3 슬로우 리딩 교재 파일입니다. 그래서 교재를 1장부터 6장 이렇게 세분해서 올려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업 활동지 서식을 이렇게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 두 가지를 이 수업을 들으시면서 좀 미리 이렇게 자기 컴퓨터라든가 혹은 뭐 이렇게 뭐 컴퓨터에다가 이제 다운 받으시면 되겠죠. 이게 이제 PDF 파일이고 하나는 한글 파일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요것들을 여기에다가 뭔가 이렇게 과제를 수행하시면서 들으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또 이 강의를 듣고 나서 이제 1장에 있는 연어라고 하는 작품을 여러분들은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뭐 지금 2주차는 온라인 수업이라서 우리가 교실에서 만나지 못하지만, 그래서 이제 다른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하지만, 오늘도 분명히 이제 생각해 볼 문제는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생각해 볼 문제에 대해서 내 생각을 미리 좀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실에서 만나게 되면 그 정리한 것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 온라인 수업이다 보니까 뭐 그냥 간과하고 안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번에는 그냥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막 안 했다고 제가 막 감점 막 화내고 이런 건 없으니까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좀 성실하게 이걸 좀 잘 따라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공지사항에다가 자료실에다 다 올려두었으니까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자경영, 뭐, 자기경영이라고 하는 것들, 자기경영의 핵심이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들, 그 정체성을 확인한 다음에 어떤 자아 실현에 도달할 수 있을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무비판적인 타인에 대한 추종, 모방으로서 도달할 수 없다. 그렇다면 내 욕망은 무엇이고 내가 누구인지를 찾는 게 중요하다. 네,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 자기경과 관련되어서 본격적으로 문학 작품인 어떤 연어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어라고 하는 작품은 안도현이라고 하는 작가가 쓴 책입니다. 뭐 어른들을 위한 동화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뭐 꼭 동화적인 어떤 상상력, 그래서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소설로서도 분명히 어떤 가치가 있는 그런 어떤 책이다라고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도현은 이제 1961년생으로 이제 경북 예천 출생입니다. 대구매일신보하고 동아일보로 이제 등단을 했어요. 두 번 이제 신춘문예로 중앙문단에 등단을 하게 된 겁니다. 안도현의 작품 세계는요, 좀 특이합니다. 그래서 좀 따뜻해요. 그래서 어떤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어떤 작품 세계를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갖고 있는 어떤 모순과 잘못된 점, 해단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비판을 해요.
그러면서 그 어떤 이 세상이 갖고 있는 무엇의 결정적인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 간의 어떤 격차겠죠. 그래서 그 격차가 발생하는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랑이 어떤 그것을 회복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게 이 어떤 소설가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작품 체계다라는 것을 조금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서민들의 고단한 일상이라든가 혹은 그런 면들을 좀 이렇게 집중적으로 묘사하고요. 집중적으로 그것들을 좀 찾아보고요. 그런 고단한 일상에 대해서 어떤 연민의 시선들을 작가가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게 한 축을 이루고 있다면 두 번째로는 이제 전체적으로 좀 굉장히 자연 친화적인 어떤 상상력들을 많이 좀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간이 만들어 놓은 어떤 환경 파괴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고발들이 작품 속에서 많이 등장을 하고요. 자연 친화적인 어떤 세계를 동경하는 자세가 안도현의 어떤 작품 체계입니다. 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인간이 갖고 있는 폭력적인 어떤 모습들을 비판하기도 하겠고요. 또 소외당한 어떤 사람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부분들도 이 언어라고 하는 작품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안도현은 또 이제 시도 썼어요. 아주 참 인상 깊은 시가 하나 있는데요. 너에게 묻는다라고 하는 시에서 이 구절은 참 인상적인 구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구절은 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연탄재 함부로 발로 타지 마라. 예, 요즘은 연탄을 쓰지 않지만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연탄재는요, 이제 뭐 과거에 쓰였던 연료죠. 그래서 이제 자신의 몸을 불태워서 따뜻하게 해주고 나서 이제 원래는 쬐감했다가 이제 다 사라지게 되면은 그냥 뭐 살색의 어떤 그런 것으로 이제 흐트러지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연탄재를 발로 예전에는 막 발로 뻥뻥 찼어요. 그 모습을 보고 나니까 이 연탄재는 사실 원래 인간을 따뜻하게 했던 그런 존재였다. 가치가 있는 존재인데 저게 지금 자기의 어떤 생을 다했다고 저걸 무시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어찌 보면 안도현의 작품 세계 전체를 담아내고 있는 그런 한 구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안도현의 작품 세계는 바로 요거다. 네, 라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이타적인 손길의 불꽃을 이 작품을 통해서 제시하고 있고요. 안도현의 작품 세계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번 주에 살펴볼 연호라고 하는 작품의 특징은요, 어떤 세 가지 특징으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는요, 저렇게 조금 소설도 쓰지만 시도 써요, 안도현은.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시적인 감수성들이 조금 굉장히 이 소설에 잘 녹아들어 있습니다. 소설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좀 치밀하고요, 객관적인 어휘들이 이렇게 제시되는 건데, 이 시인처럼 그러니까 시인이다 보니까 어떤 한 구절 한 구절 자체가 시적인 어떤 그런 힘이 있는 구절들로 이렇게 표현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연어 작품을 살펴보면 그런 것들이 잘 발휘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요, 이 연어라고 하는 작품은 어른들을 위한 동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연어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 현대인들이 어떤 식으로 살아야 되는지 삶을 재현하면서 동시에 삶의 어떤 방향성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이 소설의 두 번째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삶의 모습들이 등장을 해요. 출생을 하고 여행을 하고 따돌림을 당하고 성장을 하고 이제 뭐 연애에 대해서 뭐 어떤 뭐 알을 낳는 행위에 대해서 알고 어떤 벽에 부딪히고 폭포에 부딪히고 그걸 극복해서 도전하는 그런 어떤 것들이 다 순차적으로 재현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때그때마다 어떤 식으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들을 하게 해주는 게 이 어떤 연호라고 하는 작품의 중요한 어떤 특징입니다. 마지막에는 이제 자기 경영 역량과 관련되어 있겠죠. 맨 마지막에 이제 폭포를 거슬러 올라가는 어떤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어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뭐 알은 이제 내륙에 있는 곳에 났다가 알을 낳으면 이 알들이 이제 쭉 여행을 해서 바다로 갑니다. 바다로 갔다가 다시 알을 낳기 위해서 회귀하죠. 돌아오죠. 근데 돌아올 때 보면 이제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게 아니라 또 이제 폭포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아주 험난한 여정입니다. 이 험난한 여정이 어찌 보면 인간의 삶과 닮아 있다는 겁니다. 인간은 사실 태어나면서부터 경쟁하고 도전하고 또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좌절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경쟁하고 도전했다고 해서 우리가 삶을 끝내는 건 아닙니다. 끝까지 어떤 동상력을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떤 필요한 자세들,
어떤 방법들을 알려줍니다. 그런 면에서 자기를 경영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정체성을 찾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요. 그리고 자아 실현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일깨워 주는 그런 소설이다라는 것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우리 교재에는요, 일부분만 나와 있어요. 전체 한 A4로 따지면 한 4페이지, 5페이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전체 내용을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따로 인제 연어의 전체 책을 읽어보고 전체 내용을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쪼끔 압축적으로 좀 제시를 해 드리고자 합니다. 연어는요, 이제, 몸이 이제 온통 은빛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색소가 없는 거예요. 약간 이제 장애가 있는 거겠죠. 색깔이 없다 보니까 안에 있는 뭐 모습들이 다 보여요. 눈도 보이고 안에 있는 내부 구조들도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술이라든가, 그러니까 하늘을 나는 술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어떤 포식자에 의해서 노출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은빛으로 빛나는 연어 한 마리가 이제 주인공입니다. 근데 이 연어는요, 아름다운 은빛 몸을 가지긴 가졌지만 다른 연어들과 이제 다르다는 겁니다. 다르기 때문에 다른 친구 연어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또 어떤 식으로 따돌림을 당하냐면 다른 무리들이 이렇게 주위를 감싸고 있어요. 주위를 감싸고 연어는 요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은빛 연어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늘 무리의 가운데서 이렇게 헤엄을 쳐요. 근데 이게 이제 보호의 명목이긴 하지만 이게 보호를 하다 보니까 외로운 거예요. 같이 다른 친구들과 접촉할 기회가 없다는 거겠죠. 그래서 양가적인 거예요. 보호도 하지만 외로운 어떤 그런 부분이에요.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 봐야겠죠. 예, 그래서 이런 것을 느끼고요. 그래 가지고 이렇게 헤엄을 치면서 연어 집단은 이제 자신들이 태어났던 초록강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험난한 바다를 가로지르다가 안타깝게도 사랑하는 누나를 잃게 돼요. 요게 이제 눈에 좀 잘 띄잖아요. 가운데 이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수리가 나타나 가지고 요렇게 인제 연어를 잡아먹으려고 했는데 여기서 인제 누이가 탁 나타나 가지고 자기가 대신 이렇게 잡혀가고, 예, 이 연어는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이의 희생을 인제 볼 수밖에 없겠죠. 그러고 나서 인제 누이를 잃고 나서 또 계속해서 올라가다가 눈맑은 연어라고 하는 연어와 만나게 되겠고, 이제 사랑이 무엇인지, 성숙이 무엇인지, 알을 낳는 게 무엇인지, 뭐 세대를 존속하는 게 무엇인지, 뭐 이런 것들을 쪼끔 깨닫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요 부분입니다.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부분은 요 부분이겠고요. 초록강이라고 하는 멘토와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인제 초록강이 많은 이야기를 이 연어에게 해 줍니다. 어떤 식으로 살아야 되는지.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배경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배경. 배경은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게 배경이기도 하고요. 어, 또 아니면 다른 것들도 배경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배경이 어떤 다른 존재의 내가 배경이 될 수도 있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보호해 주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뭔가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게 이제 결정적인 우리 소설에 있는 장면입니다. 그 부분 다시 한번 조금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 어떤 배경의 소중함이라고 하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는 결과적으로 맨 마지막에 두려움 없이 이제 어떤 깨달음을 얻은 다음에 폭포를 뛰어넘어서 자기 경영의 길, 그리고 자아 실현의 길로 도달하게 됩니다. 연어에서 살펴볼 주제는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압축적으로 이 부분들을 어, 요약해 보자면, 일단 인간의 삶을 재현한다고 그랬습니다. 인간의 삶을 재현하기 때문에 연어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죽음, 사랑, 도전과 성장, 정체성 확인, 자유, 여러 가지 어떤 갈등 요소들과 생각해 볼 주제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각 장면마다 생각해 볼 게 참 많아요. 그러니까 독서 토론하기로 참 중요한, 아주 효과적인 그런 작품이다라고 이해했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로는 이 연어가 이 각각의 어떤 챕터에서 세계에 대응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에 대응해 가면서 자신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이제 탄탄하게 만들어 갑니다. 그 과정 속에서 어떤 고통과 희열을 동시에 느끼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인간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의 삶은 고통과 희열이 반복되는 연속일 때고요. 그러면서 성장해 가는 걸 겁니다.
이 소설에 또 살펴볼 주제는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 둘러싸였을 때 열등감을 느끼고 소외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나의 어떤 정체성에 대한 고민들을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거고요. 우리가 뭐 왕따를 당하거나 혹은 왕따를 시키거나 이런 경우들도 많이 당해왔을 겁니다.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해 볼 수 있는 소설이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의 연장선상에서 다른 어떤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 대한 증오와 애정이 동시에 발생하기도 하고요.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세계와 만나면서 성장해 나가는 거겠죠. 또 어떤 경우에는 죽음이라고 하는 어떤 폭력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좌절하기도 하고 상실감을 느끼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 우리 인생이라고 한다는 것은 그런 고통들을 넘어서서 극복해서 최종적으로 무언가 희열이라고 하는 자아 실현의 단계에 도달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 게 전체 연애의 어떤 소설의 주제다라는 것을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자기경영 역량이라서 이제 연어의 의미에서 요 환경과 생태의 의미를 우리가 약간 조금 간과하는 경향이 조금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강의를 진행하다 보니까. 근데 이게 또 이 자기경영과 관련이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환경이라는 단어는 좀 인간 중심적인 용어예요. 인간이 가장 이제 뭐 위에 있는 거겠죠. 그다음에 그렇지만 이 생태라는 말은요, 인간과 자연이 이제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체를 포괄하는 용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자기 경영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지나치게 이제 자기 중심적인 어떤 경영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는 방식으로서의 자기 경영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좀 방향성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중심과 주변을 구분하지 않고 함께 살아가는 공존의 패러다임을 지향하는 게 이 생태라고 하는 가치인데, 이 언어라고 하는 작품은 생태주의적인 어떤 가치를 지향하는 작품이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이 자기 경영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어, 향상시켜 나갈 때 좀 더 자기 중심적인 것도 중요하겠지만 주변과 함께 발맞춰 나가는 것들, 그런 면들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이 작품에서 가장 좀 중요한 주요 장면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주요 장면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제가 수업 시간에 만나게 되면 여러분들한테 이제 수업 앞부분에 질문을 할 거예요. 어떤 학생 지금 작품을 읽어 오셨을 텐데 가장 중요한 주요 장면이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그 부분들 이제 친구들에게 소개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좀 이야기할 겁니다. 예, 그런 것에 대한 샘플입니다. 제가 뽑은 주요 장면입니다. 저는 이 작품을 읽었을 때 이 부분, 이제 배경이 되어준다라고 표현하는 이 부분이 가장 좀 인상 깊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록강을 만나서 은빛 연어가 물어보는 거예요. 아저씨의 삶의 이유는 뭔가요? 라고 이제 굉장히 좀 문제의 본질에 대한 직접적인 질문입니다. 그랬더니만 이 초록강은 그건 내가 지금 여기에 존재한다는 그 자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먼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과거를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체야라고 이야기하는 이 부분 우리가 많이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했더니만 또 질문합니다. 존재한다는 게 삶의 이유라고요? 라고 했더니만 그래 존재한다는 것 그러면서 이 존재의 의미를 뭐냐고 하냐면 그것은 나 아닌 것들의 배경이 된다는 뜻이지 라고 하는 말입니다. 했더니만 이 은빛 영어가 이 배경이라는 말에 굉장히 귀에 거슬려 합니다. 이제 과거에 어떤 뭔가 이것 때문에 고민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작품을 읽어보면 이제 아실 것 같고요. 그런 내용이 이 단락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배경이 뭐냐라고 물어보는 이 부분,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여기서 너를 감싸고 있는 것, 나는 여기 있음으로 해서 너의 배경이 되는 거야 라고 합니다. 그러니만 이제 별이 빛나는 것은 어둠이 배경이 되어주기 때문, 또 꽃이 아름다운 것은 땅이 배경이 되어주기 때문, 여느 때가 아름다운 것은 서로가 서로의 배경이 되어주기 때문. 저는 이 구절이 굉장히 시적이면서도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분명한 구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정도를 하나가 우리가 좀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신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뭐 활용할 가치가 있는 그런 부분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배경에 대한 어떤 생각들은 요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어떤 의미인지 다들 파악 가능합니다. 제가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이게 무슨 뜻인지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하고요.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생각을 정리한다면 아마 이 연어라는 작품에서 여러분들이 얻어가는 게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기 경영에서 저는 어찌 보면 정체성 찾기도 중요하고 또 나의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나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다른 존재들과 어떻게 더불어 살아가는지 그 자기를 경영하는 것, 그 기술을 배우는 것도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장면이 저는 가장 중요한 장면이지 않은가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러면 생각해 볼 문제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크게 뭐 세 문제로 구분되어 있지만 사실 뭐 따지고 보면 뭐 한 문제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기 경영 차원에서 뭐이 글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겠죠. 그래서 이게 가장 핵심이 되는 질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 강의를 듣고 그리고 도어 시스템에 올라와 있는 해당 작품을 좀 읽어본 다음에 여기서 은빛 연어는 맨 마지막에 이제 연어의 길을 깨달은 거예요. 길이죠. 이걸 여러분의 어떤 자기 경영의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보고 간단하게 글로 정리해 보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음, 연어가 올라갔던 길은 인생의 길이죠. 그래서 뭐 시행착오도 있고, 뭐 두려움도 있고, 도전도 있고, 뭐 사랑도 있고, 목표에 도달하고자 하는 어떤 의지들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겠죠. 그렇다면 자기 경영의 차원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목표를 정해야 할지, 그리고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어떤 험난한 폭포와 같은 그런 어떤 장벽에 부딪혔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에 대한 생각들을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면에서 여러분의 이제 남은 대학 생활 중간에 이제 앞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일들에 대한 목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1번과 3번은 그렇다면 요 2번을 대답하기 위한 어떤 격가지 질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번이 좀 막연한 질문이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제 접근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 1번 같은 경우에 뭐 거슬러 오른다는 것은 뭐 지금 보이지 않는 것을 찾아간다는 뜻이지라고 하면서 거슬러 올라간다라는 것, 즉 꿈이라든가 희망이라든가 뭐 목표를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꿈, 희망 이런 것들이 있지만 거기를 향해서 나아가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뭐 힘겹기도 하고요. 뭐 좌절하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그 자체로 그 과정이 아름다운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제 이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죠? 초록 강의 우리 연어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아마 여러분 주위에 있는 많은 어떤 멘토들이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겠죠. 그랬을 때 과연 여러분은 이 꿈에 대해서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꿈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정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요 2번을 대답하는 데 있어서 요 길을 가다 보면요. 사람들은 길을 뭐 혼자 가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혼자 가지는 않아요. 우리 인간이 사회를 형성하고 살아가는데 특히나 인간이라고 하는 이 종족은 누군가와 함께 모든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 가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타인과의 어떤 관계망들이 형성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존재든지 이제 타인의 배경이 되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아까 좀 전에 살펴봤던 아주 뭐 주요 장면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배경 없이 존재하는 사람은 없으니 나의 소중한 배경은 무엇이고 내가 타인의 배경이 될 수 있는 실천적인 방식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하다 보면 아마 이 여러분의 길이, 연어의 길이 그리고 자기 경영 차원에서의 어떤 길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리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생각해 볼 문제가 뭐 크게 세 가지이지만 하나예요. 요 2번. 2번을 답하는 건데 2번이 조금 막연하고 크고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제 1번과 3번을 통해서 2번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거겠죠. 이렇게 매 주차 생각해 볼 문제가 한 문제씩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해 볼 문제가 이제 시험 문제라든가 혹은 뭐 토론이라든가 뭐 이런 과제라든가 이런 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강의를 들을 때마다
이제 좀 정리를 해두시면 좀 쉽게 그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시간 있을 때 꼭 이런 것들을 노트에다가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생각해 볼 문제를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수업 활동지 서식에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이제 작성을 해 주시면 됩니다. 나의 의견에다가. 세 문제에 대해서 1, 2, 3 이런 식으로 미리 좀 작성을 해 두시면 뭐 이걸 가지고 이제 나중에 뭔가 시험 문제도 여러분 대비할 수 있고요. 또 이제 뭐 과제도 대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꼭 이제 여러분들 이 활동지에다가 요세 가지 문제를 미리 좀 작성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3주차 이후에 만나게 되면 요거에 대해서 이제 좀 제가 좀 질문해 보는 그런 시간도 가져볼 예정입니다. 이제 그때 해야 하는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이걸 따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풀어보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꼭 한번 미리 좀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권장 사항이니까 뭐 벌써부터 과제가 있어 라고 하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진 않았으면 좋겠고요.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온라인 강의이기 때문에 원래는 제가 강의 계획서를 작성할 때 오프라인 강의, 즉 대면 강의를 염두에 두고 이렇게 작성했기 때문에 요 뭐 연어의 활동지 서식까지 전부 다 평가 대상으로 이렇게 집어넣으려고 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온라인 강의로 할 때는 그렇게까지 막 제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지 않으니까 이거는 이제 뭐 과제 아직은 아니지만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으니까 꼭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2주차 학습을 정리해 보자면, 자기 경영과 연어라고 하는 작품이었어요. 자기 경영은 이제 자아 정체성과 우리 각자의 어떤 삶의 좌표들을 한번 모색해 보자는 거겠고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획일화되어져 있는 어떤 삶의 목표들을 벗어나서 나만의 어떤 자아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구축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이야기한 게 이 자기 경영입니다. 또한 더불어서 이제 연어가 지니고 있는 어떤 생태주의적인 가치, 함께 이 세계를 좀 다른 사람들과 발맞추어 가자는 것도 역시 중요한 자기 경영의 한 방향이지 않은가. 우리가 자기를 경영하는 데 있어서 꼭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연어는 이제 연어의 삶과 인간의 삶을 이렇게 좀 이렇게 굉장히 유사하게 이렇게 익혀놓은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곧 연어의 삶의 길이 인간의 삶의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계속 강조했지만 옆에서 바라보기, 생태주의적인 입장, 배경이 된다는 것에 대한 의미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자기 경영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들을 각자 좀 정리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생각해 볼 문제들을 우리 서식에 있는 활동지에다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 보신다면 아마 이제 추후에 여러분들이 뭔가 정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까지 이제 2주차 학습을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3주차에는 우리가 좀 강의실에서 꼭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걸 기원해 봅니다. 지금까지 유창민이었습니다.